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목요일 코너 정치팩토리 SE 진행을 맡은 김율입니다. 울산 정가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17일 울산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연안 오염 실태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울산 환경연은 해양수산부와 울산광역시가 2019년 울산 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 오염 총량관리 도입 시행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울산 연안 오염 현황을 인지하고도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울산 시민들의 안전과도 연관될 수 있는 이번 연안 중금속 오염 실태 문제, 오늘 정치팩토리 SE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양희 위원장님, 이동훈 변호사 그리고 이태인 씨 나와 계신데요.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양입니다. 화요일날 내린 비로 날씨가 정말 이제 겨울이구나 싶어졌어요. 맞아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 활동가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와중에 내년에 이제 울산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울주군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신입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치팩토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시사 팩토리 100.3 목요일 코너. 정치 팩토리. 네, 정치팩토리 SE 시작합니다. 울산 연안 오염 실태 문제와 관련해서 울산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울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울산 연안의 중금속 오염 실태가 드러나게 됐는데요. 울산 연안의 오염 실태 현황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주세요. 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요. 수온의 경우에 뭐 기준치의 뭐 몇 배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 보통 몇십 배, 심지어는 이제 한 570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수온이요? 있어요. 네, 와.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입수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애화한강 거기에 이제 제2소유역 그 폐기물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수온 농도가 워낙 높게, 그러니까 200배 막 500배 나오니까 그렇지. 네. 이게 이제 다른 데가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거인데 이제 비소나 또는 구리, 납, 아연, 뭐 카드뮴 이런 것들도 보통 한 뭐 수십 배 네. 이렇게 검출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온산공단 그 연안 곳곳이 그렇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고려아연 온산재련소의 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고려아연하고 LS 니코 동재련을 거쳐서 흐르는 공단의 하천이 대정천이라고 있어요. 네. 이 대정천의 그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데 그 대정천과 이제 바다가 만나는 그 지점에 모든 중금속 물질이 보통 한 뭐 10여 배에서 한 90배 사이에 네. 이렇게 검출되고 있으니까 이거 온산공단은 뭐 하늘부터 땅과 바다 모두가 총체적 오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참,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철렁한데요. 이 울산 연안 처용암 앞바다에 비사의 고농도 중금속 폐수가 흘러들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사실 시민 입장에서 제일 크게 걱정이 되는 건 어업 활동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고기잡이나 통발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도 그렇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제 혼자서 낚시 가시는 시민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태화강 근처에서 낚시 네네. 데리시는 분들 맞아요.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 네. 여기서 잡은 이 물고기들을 또 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수산물 시중에 또 유통되고 있고 예. 그래서 정말 이 해양 오염이 그냥 오염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탁 위에 바로 직결돼서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관계 당국의 대책이 있나요? 대책 글쎄요. 참 여기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어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이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는 단속이 없고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이제 그 어로행위가 이루어지고 낚시꾼들이 수시로 만나게 되죠. 그 지금도 가보면은 어뢰행위 하고 있는 이런 그 어구 또는 어선, 심지어는 이제 물질하는 해녀들의 네. 그런 기구나 쉼터 작업장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그물을 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보표가 떠 있기도 하고. 그 좀 웃픈 얘기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오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답사를 수시로 다니다 보면은
이 생활하수가 흘러드는 즉 폐수나 생활하수가 흘러드는 지역에 보면은 물고기가 많아요. 네, 물고기한테는 이게 먹이가 되는 거죠. 그 물고기는 오염된 걸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가 많은 곳에 낚시꾼이 찾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획물 채취가 공식적으로 금지된 곳이니까 그 어획물에 대한 안전도 조사를 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유통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아니면 어제 우리 식탁에 올라온 어떤 해산물이 메뉴가 있었다면은 네. 이게 여기서 잡힌 거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책이라는 거는 어뢰행위를 정말 할 수 없도록 좀 더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 체계 구축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곳이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서 그 수산물을 채취해서 생계를 영위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다른 생계 대책 마련도 같이 병행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해양개발수산원 조사팀은 연안 상류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B사를 진원지로 특정했는데 예. 그 B사에 대해서 행정 조치와 법적 조치가 취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아이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어떤 걸 취하겠다는 입장도 확인된 거 없어요. 이제 저희들도 뭐 지난 회의 때도 문제를 제기했고 이제 기자들도 문의하고 있는데 오히려 울산시나 이제 해수부는 이 업체가 특정된 업체가 오염원 배출이 맞는지 불확실하다라든지 네. 또 예전에 흘려보냈던 그 폐수에서 퇴적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오히려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환경연합에서 이제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공개 기자회견을 한 날이 지난 18일인데 하루 전날 공교롭게 이제 울산시와 해수부 명의의 이제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근데 이 시기도 사실 좀 그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데 내용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표한 걸 보면은 이 원래는 그 오염 실태 이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라라는 건데 그건 하나도 없고 이 제도를 시행해서 유입 부하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성과만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책이라는 것이 이 수로에 대해서 준설을 하겠다. 근데 그 나머지는 뭐냐 하면은요. 그 도로 청소를 강화하겠다. 저류지를 좀 보강하겠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겠다. 아니 이 얼마나 심각한 중금속 오염도 이 심각성에 비해서 울산시나 해수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수로에 대한 그 준설토 퇴적도 준설 말고는 정말 한가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업체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다못해 그 회사에 흘러나온 중금속이 오염된 수로 이 퇴적도 준설 어떻게 보면 그 원인자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조차도 없이 울주군에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왜 시민 세금을 그런 데 쓰죠? 그 말이 업체가 안 해야 될 일을. 아니, 물론 원인자 부담금을 매기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 B사 같은 경우에 2019년 1월에도 배출 허용 기준에 무려 2만 배에 달하는 수은과 기준치로 또는 불소 및 기타 그 셀레늄 등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가 행정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2013년에는 8년간 372차례 네. 대기오염 물질 자동 측정기를 조작한 혐의로 회장과 이사 등이 구속이 되기도 했어요. 예. 이거 집중 감시 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은 울산시나 해수부가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안 한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울산시에서 정말 발빠르게 그날 오후에 이 문자 카톡으로 기자들에게 그 해명 보도자를 냈어요. 우리 조치했다 이 업체에 대해서. 근데 그 내용이 뭔가를 보니까 네.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2019년도에 중금속 그 정말 그 고농도 그 중금속이 포함된 그런 하수를 그 우수관로에 배출한 거예요. 그게 불법이 적발돼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인데 마치 이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번에 조사한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 조치를 언제 했다. 이 조치를 한 사유가 뭐다. 이게 빠져 있어요.
근데 더 어이없는 게 그 보도 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지역 신문사들이 그대로 조치를 한 것처럼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불법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건 네. 고의적인 거죠. 상습적인 맞습니다. 거고. 그래서 이 반환경 업체에 대해서는 그 엄중하게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울산 연안의 이제 처형암 상류 해역의 중금속 원소별 최고 농도는 수은이 217.5배, 카드뮴이 69.5배, 비소가 33.3배, 납이 27.2배, 구리가 20.1배로 나타났고 이 보고서는 이제 지난해 12월 해수부와 울산시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과연 이러한 수치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나오는 게 나왔다면은 참 울산이라는 기준 잣대가 물론 달랐겠지만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7월 30일 열린 민관 산학협의회에서는 조사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해수부와 울산시는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00일 얘기하셨는데 이제 벌써 12월 달이니까 이 회의를 한 게 7월 30일이거든요. 네. 예, 만 4개월이 지났죠. 아이고. 예, 이제 울산시와 해수부는 이제 명확하게 그 공개 안 한 입장을 밝히진 않는데 제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이제 이 조사 결과가 네. 확실한 것 아니다. 근데 이 업체 보고서에 보면은 이 수은 배출의 진원지로서 이 비업체가 98%, 99%라고 특정이 돼 있어요.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럼 이거 거의 100%잖아요. 근데도 불확실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 공개했을 때 개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민간 산학위에서 공개 결정을 했는데 이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해수부가 저는 통제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번 이제 연안 오염도 조사를 하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 네. 이 민관산학위원회 실무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이거 공개하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걸 여기서 작성해서 배포해야 되는데 이게 해수부가 슈퍼갑인 거예요. 해수부에서 하지 말라면 할 수가 없는 데죠. 그리고 이제 울산시는 해수부 핑계를 대고 있고요. 제가 사실 그 지난 7월 30일 날 민간산학위원회에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이유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대책을 네. 제대로 마련할 수 있다. 방금 PD님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것이 수도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은 정권이 그 진짜 이렇게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4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 대책이라고 내세운 게 알맹이 없는 그런 보도자료. 사실은 그 보도자료는 저희들 폭로 기자회견을 이렇게 물타기 하는 의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쭉 말씀 들으면서 네. 그 1950년대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미나마타병 네. 대표적인 수은 중독 사례잖아요. 그렇죠. 지금 울산 연안의 수은이 217배 뭐 이렇다는데 네. 또 수은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80년대 우리나라 공해병의 시발이 이 온산병이었고 이 온산병이 울산 연안 온산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중금속 폐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고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또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네. 불안감이 있는데 이 비사의 고농도 중금속 방류수가 흘러들고 있다라는 게 네. 해양개발수산원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로 발표가 됐다면 네. 제2의 온산병 악몽 우려되는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시 이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울산시나 해수부가 이제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일본에서 있었던 그 미나마타병이나 이따이따이병 그리고 이제 80년 초중반에 울산 그 온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온산병이라고 하고 있는데 온산병이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수부나 울산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으니까 대책이 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우선 추가적인 그 중금속 물질이 네. 유입되지 않도록 그 이제 특정된 그 업체에 대해서 특별 조치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금속 물질 더 배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
그 조사 결과 심하면은 이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 중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미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퇴적된 그 수로뿐만이 아니고 외환강 바닥에도 퇴적돼 있죠. 그리고 이제 바다 그 연안의 해저 퇴적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네. 오염원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울산 온산연안은 2018년 중급속 연안 오염 총량 관리제 특별 관리 해역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해수부하고 울산시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도 곳곳에서 예. 중급속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데요. 네.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거나 아, 소극 행정의 결과다라는 네.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곳에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을 하고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를 시행하는 이 정책 자체는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울산 연안하고 광양만을에서 1차 사업을 진행한 거는 네. 그만큼 이곳 오염도가 그러니까 오염이 심하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민간 산악위원회에 하여튼 그 위원으로 참여해서 조사 과정에 중간 보고 그리고 최종 그 결과 보고를 듣게 되는 기회가 있어서 알게 됐는데 보니까 조사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조사는 잘했는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0년대 초중반에 온산병 사태를 겪었고 그때 이제 그 공단 지역 주변에 자연불하게 살고 있던 마을 주민 한 그 2천여 세대 네. 한 1만여 명을 이주시켰는데 지금 이 확인되는 심각한 상태를 보면은 온산병에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그 다행이지 온산병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구나 생각이 들어가고 네. 이 문제는 온산공단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 전문 조사단을 구성해서 공단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좀 빨리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매일 느끼는 거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울산 지역의 공해 이거 환경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구나 이걸 느끼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국가 산단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우리 시민들 개개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피해는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또는 기업이 알아서 막아줄 거라 믿어서는 안 되고요. 네. 우리 시민들 스스로 감시자로 나서야 하겠죠. 그래서 또 환경단체, 시민단체 역할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국가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시민 건강을 해치는 공해물질 배출 이런 거 감시해주고 네. 문제가 있다면 내부 제보를 좀 해주셔야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닿는 대로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네. 울산시는 뭐 시기상조론 또 예산 핑계를 대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가산단 공해로 인한 그 울산 시민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1.6배 예, 그렇죠. 예, 높다는 거 밝혀졌고 이번에 확인된 국가산단 연안의 심각한 그 중금속 오염 실태를 확인하면서 네. 다시 한번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호소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치팩토리 SE에서 울산 연안 중금속 오염 실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세 분은 오늘 방송 들으면서 뭐 생각나는 거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일단 너무 기가 막혀요. 예, 울산에 사는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기, 수질, 토양 다 문제고 이게 문제라는 게 명백하게 정부 관련 기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행정이 늑장 대처 또는 소극 대처 네. 되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오히려 문제적인 기업을 두둔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시민의 네. 한사람으로 좀 기가 막히고요. 올해 1년 내내 우리 민간환경감시센터 만들어야 된다. 적극 행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했던 것 같은데 네. 올해가 가기 전에 송초로 시장님 결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네, 뭐 울주군의 쓰레기 불법 매립부터 관련해서 울산 온산 연안의 중금속 수치 관련해서도 참 앞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울산 시민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이 문제들이 울산 시민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울산에 사는 게 아닌데 네.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게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소극 행정의 결과라고 저는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시와 그다음 좀 더 적극적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해결 방안도 같이 찾아봐야겠죠. 오늘 정치 팩토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정치 팩토리 SE 검색해서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커피 소년의 서서히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 안녕.